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뉴스입니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한 어린이집 근처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에 4살 남자아이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를 줄일 대책은 없을까요? 최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목으로 경찰차가 들어서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뒤를 잇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 인근 골목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4살 남자아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미처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골목길입니다. 길이 좁은 탓에 걸어 다닐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데다 안전 펜스를 설치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란 말이 무색하게도 차도와 보행로의 구분 없이 차량과 어린이가 한데 뒤엉켜 좁은 골목길을 이용했던 겁니다. 말뿐인 스쿨존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12살 이하 어린이 보행 사고만 약 2,000건에 달합니다. 지난 2020년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스쿨존에서 도로를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하는 걸 사고를 막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이런 보도가 없는 골목길의 스쿨존은 이제 보행자 우선 도로를 같이 겸용하는 거죠. 스쿨존이면서 보행자 우선 도로이면서 제한 속도는 30에서 20으로 다운시키는. 지자체들은 스쿨존 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해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선행되지 않고는 각종 장치들 역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정선에서 과적 차량이 조립식 사무실 건물을 들이받아 안에 있던 주정차 단속요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는데 유가족은 어떤 방식으로도 아픔을 치유할 수 없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커다란 화물차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와 조립식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충돌 후에도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아래 하천으로 떨어집니다. 지난해 10월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사무실에 있던 정선군 소속 주정차 단속 요원 2명이 숨졌고 1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60대 A씨로 적재 중량이 12.5톤인 트럭에 21.4톤의 화물을 싣고 주행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해당 도로는 경사가 심해 적재 중량이 15톤 이상인 화물차는 통행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과적 차량으로 경사로를 내려오다 보니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피해자 가운데 1명의 유가족과 합의를 했고 사고 당시 마지막까지 차량을 멈추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선고에도 유가족은 떠난 피해자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을 그렇게 만든 분이 50년, 아니 100년형을 받아도 저를 비롯해 유가족들의 헝클어진 삶이 쉬의 제자리를 찾기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특히 유가족은 도로 관리를 허술하게 한 정선군에도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30일 선고할 예정인데요. 이 두 사람은 마지막 변론에도 직접 동반 출석하며 치열한 법적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 두 사람은 지난달 첫 변론 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동반 출석했습니다. 출석 의무가 없는 이혼 소송 변론 기일에 두 사람이 2번 연속 직접 출석한 건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소송에 그만큼 집중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선 양측이 30분씩 프리젠테이션으로 변론을 했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5분씩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법정을 빠져나오며 소감을 묻는 질문에 짧게 답했고 재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들이 다 얘기하셨습니다. 네. 반면 노 관장은 사전에 준비해 온 듯 거침없이 하고 싶은 말을 남겼습니다.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송의 관심은 두 사람의 재산 분할 규모입니다. 재작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50%를 달라는 노 관장의 요구는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노 관장이 패소했다는 반응 속에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 요구액을 주식 1조 원대에서 현금 2조 원으로 바꾸고 위자료 액수도 3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변론을 종료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주장을 따져본 뒤 다음 달 30일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